네, 반갑습니다. HRS 정셰프 복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사례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 사례 들고 오셨습니까? 소니의 직무급 도입 사례입니다. 자, 소니가 어떤 변화를 시도했는지 간략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소니도 마찬가지로 연공성이 깊은 네. 그런 임금 체계에서 출발했는데요. 예. 최근 직무급 도입을 했다라는 것이 예. 노동연구원 연구 자료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니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연공급, 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개념 좀 헷갈리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소니가 직능급에서 역할급으로 가고 그리고 직무급을 도입한 네.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크게 임금 체계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연공급, 직능급, 역할급, 직무급이에요. 네. 근데 연공급은 연공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돼요. 학력과 근속이죠. 짬밥대로. 네. 그런데 이거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직능급이 등장합니다. 직무 능력의 약자예요. 직무 능력이 올라가면 임금을 올려주겠다. 연차가 올라간다고 자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무 능력이 올라가야 등급이 올라가는 거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역할급은 네. 역할의 변화가 임금을 결정해요. 조금 헷갈리긴 한데. 예. 예를 들어서 보조 담당이냐, 리더냐, 뭐 예. 이런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역할급이라고 부르고요. 일을 베이스로 해서 역할이 달라질 때 임금을 달리주겠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직무급은 네.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를 직무급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네. 소니는 직능급에서 네. 역할급으로 갔다가 네. 최근 직무급을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출발은 연공급이었겠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소니의 직무급 변화 히스토리를 좀 연차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니 회사의 핵심은 네. 역할급의 정체가 무엇이냐입니다. 소니가 시도했던 역할급의 정체가 뭐냐? 네. 그 뭔가 좀 다른 게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급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일의 관점, 직무의 관점의 역할급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사람의 관점의 역할급이 있어요. 네. 자, 설명드리면 네. 일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개념의 역할급은 직무급이죠, 사실상. 베이스가 직무죠. 네.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이 이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보는 거죠. 베이스가 사람이네요. 네, 그러면 이게 속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니는 첫 번째 역할급은 바로 속인주의적 역할급으로 운영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니가 2000년도에 역할급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네네. 직능급을 옆에 그림을 보면 밸류 밴드라고 나오는데 네. 이 7단계로 해서 관리직의 역할을 구분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7단계부터 1단계까지의 역할이 있다라는 관점의 역할급인데 네. 이것이 왜 실패를 했느냐? 네. 일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네.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네. 역할을 상승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 밴드 분명히 역할급이라고 하면서 7개로 나눴는데 네. 그 베이스를 거의 속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네. 이 관리직 비율이 점점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 연공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서 네. 위로는 올라가도 내려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역할을 상승시켜 준 거죠. 소위 말하면 7개 밸류 밴드라고 역할을 만들어 놨는데 네. 연공이 반영되는 식으로 올려주고 역할이 바뀌어도 떨어뜨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공 베이스로 운영을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니가 새로운 변화에 도전합니다. 소니는 그걸 직무급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제도가 있고 신제도가 있죠. 예. 자, 구제도에서 여기 CG라는 것은 Contribution Grade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 사원은 3개의 역할이 있었고 Value Band라고 해서 VB가 있는데 7부터 1까지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이 연공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신제도 직무등급제도를 보게 되면 I1부터 I9까지 네. 이것은 일반 직원들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레벨은 M6부터 사실은 M12까지 해서 12까지 네. 있는데 역할 단계를 명확히 정해주고 네. 그 역할의 변화가 네. 일어났을 때 역할 등급을 올려주는. 그래서 연구자료 이런 표현을 해요.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아니라 현재의 역할을 기준으로 직급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결정되는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소니의 직무급 사례는 속인적 역할급을 네. 직무적 역할급으로 변경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영상을 찍은 이유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직급 체계 또는 임금 체계 개편을 하면서 네. 역할급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LG의 사원, 선임, 책임제도. 네네네. 현대의 매니저, 책임 매니저 제도. 네네. 삼성의 CL 1, 2, 3, 4. 이게 네. 다 역할급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역할의 상승을 연공적으로 해석해서 근속이 많아지면 올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존의 제도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소니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LG의 사례로 한번 가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원에서 선임 달아주고 네. 시간이 지나면 선임에서 책임 달아주면 네. 한 20년 지나면 LG는 다 책임만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할급의 성패는 네. 이 역할급을 직무급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과연 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도 뭐 현장에 가보지만 직급 체계 대기업 따라서 간소화 시켜놓고 네.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매니저인데 예전으로 치면 과장 4년 차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뭐 많이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대리 3년 차예요. 네. 그러면서 그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데 소니는 사실 직무급을 했다기보다는 역할급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니의 사례를 보면서 네. 소니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인 것이죠. 삼성이 더 좋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우리가 역할급을 왜 도입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네. 직무주의로 가고 싶은데 직무평가에 의한 직무급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역할 등급을 중심으로 한 역할급을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직무주의 관점을 보지 않고 연공적 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할급도 네. 직무주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지금 직급체계 간소화를 대기업 베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자, 오늘 소니의 직무급 사례 보시면서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셨을 텐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직무급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